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한만유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준비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취소가 돼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좀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짧게 찍어볼 거려고 하는데 짧게 찍을지 모르겠어요.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고등학교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 실제로 눈으로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시험지를 가지고 기출 시험지를 가지고 실제로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는 기출 문제는 자 영도고 시험 문제랑 자 유신고 이렇게 두 개 골랐습니다. 영도고를 뭐 고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동 지역에 조금 평균 난이도의 그런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영도고를 하나 준비했고, 유신고는 영통 지역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학교죠. 그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은 실제로 시험지 꺼내놓고서 비교를 할 건데 뭘로 비교할 거냐면 RPM이랑 비교할 거예요. RPM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들 흔히 아는 교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RPM을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RPM이 말 그대로 기본서죠. RPM 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 기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기본이랑 우리가 그렇게 많이도 풀기도 하고 중학교 때 선행할 때 많이 푸는 학생들도 많아요. 중학교 때도 많이 푸는 그 정도의 이제 말 그대로 기본서랑 실제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막 50점, 60점 평균이 막 그 정도 나오거든요.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도 조금 잘하는 학생이라고 할까요? 조금 잘하는 학생도 한 50점대, 60점대가 나와요. 평균이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RPM 기본서랑 실제 기출문제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RPM이랑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RPM이랑 한번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도고 시험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영도고 시험지가 되겠고요. 잠시만요. 이게 좀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사이즈를 키우면 뭐 이 정도 키우겠습니다. 자, 영도고 시험지예요.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우선은 너무 쉬워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9번부터 끝까지 한번 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번 이게 9번 문제가 되겠고, 자, 영도고의 기출 문제가 되겠고, 자, 거기에 유사문항이라고 표현해 놓고 좀 가져온 문제가 있어요. 비교해서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는 RPM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9번부터 보게 되면은 자, 복소수가 나와 있고 어떤 켤레 복소수다. 자, Z는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 나와 있고 그리고서 보기 중에서 실수가 되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근데 자, RPM에서 유사문항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켤레 복소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고 자, 보기에서 실수인 걸 골라라.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뭐 난이도로 따지자면 자, RPM 문제가 좀 더 어려운데 난이도 문제를 할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사한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면은 직육면체 나와 있죠. 직육면체 나와 있고 모서리 길이의 합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자, AG 길이는 대각선 길이에요.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되겠죠. AG 길이 대각선 길이 나와 있고 자, 건널비 물어봤어요. 자, 유사문항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직육면체 나와 있고 자, 어떻게 건널비 알려주고 모서리 길이 합 알려주고 자, 대각선 길이 물어봤습니다. 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야? 대각선 길이 알려주고 건널비 물어봤으면 여기서는 자, 건널비를 알려주고 길이 물어본 그런 문제. 그 정도의 이제 유사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은 자, 2차 다항식 나와 있고 자, 인수분해를 하자. 그랬을 때, 자, 이 녀석 ABC 찾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자, 똑같이 2차 다항식 나와 있고 인수분해 했을 때, 자, ABC 찾자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보니까 21이 나와 있고 21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19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사실상 저 보면 알겠지만 덧셈 뺄셈 조금 다를 뿐이고 똑같다. 21하고 19 다를 뿐이다. 자,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니까 4차 방정식 나와 있고 자, 미정계수 A, B 나와 있습니다. A, B 그리고 뭐가 나와 있죠? 한 허근이 나와 있다. 허근이 나와 있는 게 포인트죠.
자, 이랬을 때 나머지 근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건 3차 방정식이긴 해요. 3차 방정식이 하나 똑같죠? 자, 미정계수 A, B 나와 있고, 그랬을 때 허근 나와 있고, 나머지 근의 합을 질문하고 있죠. 똑같은 문제. 3, 4차가 좀 다르긴 한데, 뭐, 풀이 보면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보면 2차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보면 알겠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긴, 문제, 되게 기본 문제니까 당연히 있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봤더니 항등식 나와 있고, 그때의 개수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문한 거는 짝수, 차수, 개수들의 합이에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유사문항 보니까, 자, 역시나 항등식 나와 있고, 이번에 홀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을 질문했어요.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 문제예요. 대표 문제 RPM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RPM 유형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맨 위에 있는 문제 대표 문제입니다. 자,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다. 자, 대표 문제가 앞에서 좀 있었을 텐데, 자, 보면 여기서 중난이도 문제, 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 문제, 여기도 대표 문제네요. 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역시나 거의 뭐 똑같죠. RPM이랑 거의 똑같이 나온다. RPM에서 뭐 베껴냈다는 게 아니고, RPM이 그냥 교재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유형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낼 때 유형이 이제 거기서 거기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같은 유형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가 됐든 RPM 계속 우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니까 m이라는 미정계수 하나 나와 있고, 자, m값을 찾는 문제인데, 자, 해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a로 나와 있네요. 자, a라는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고, 자, 두 분이 모두 또 자연수 나와 있고, 이번에 또 a값 묻는 문제, 똑같은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차 다항식이 나와 있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고, 자, 이런 힌트가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질문하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알려져 있고, 자, 이게 사실상 이게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나와 있는 거. 사실상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질문하고 있고, 자, 같은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18번하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하고 19번은 뭐 RPM에서 좀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거의 유사한 문제는 찾기 힘들었어요. 거의 유사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하고 19번은 거의 유사한 문제는 없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객관식이 끝나요. 자, 객관식 19문제 중에서 2문제 빼고는 RPM이고 거의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지금 확인이 됐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보니까 서술형 1번 다시 넘어올게요. 서술형 1번 보니까 자, 개수 A, B, 자, 미정계수 나와 있고 항등식 주어져 있고 A, B 찾는 문제. 자, 여기선 A, B, C 나와 있죠. A, B, C 세 개나 나와 있어 어차피 똑같죠. 자,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 A, B, C 찾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대표 문제네요. 대표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 보면은 거의 뭐 똑같아요. 자, 거의 똑같아. 베껴냈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내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항식이 나와 있고, 자,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알려주고, 자, 다항식 fx가 나와 있고,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고, 자, 또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려주고,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또 알려주고 있고,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또 2차식으로 인수분해 다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자.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서술형 마지막 3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RPM에서 없어요. RPM에서 유사한 문제는 당연히 없었고, 자, 어떻게? 자, 이거는 2012학년도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2012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선생님이 이제 변형해서 낸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2019년도 영덕고 기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2012학년도, 다시 말해서 7년 전, 그때 당시 기준으로 7년 전에 있는 그때 나온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이 프린트로 문제를 좀 나눠주고 나서, 자, 이 문제를 포함한 프린트를 나눠주고 나서, 자, 문제를 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로 아무런 그런 언지 없이 이걸 냈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제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하면 7년 전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어요. 자, 우선 그래서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고, 자, 진짜 시험장에서 처음 이 문제를 만났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못 푸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못 푸는 문제.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풀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못 푸는 문제가 맞지 않을까. 자, 이런 우선 판단을 해보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 전에 프린트로 나눠줬다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도 있겠지. 풀 수도 있겠으나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비를 좀 했어도 웬만한 학생이 풀기는 어려웠을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우선 계속 목적에 맞게 한번 마무리 줘볼게요. 서술형 3번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총 이제 22문제입니다. 19개의 객관식 문제가 있고 3개의 서술형 문제가 있고, 항상 이제 영도권은 서술형 3개 이렇게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서 3문제를 빼고는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RPM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3문제 틀리면 84.4점이 나옵니다. 84.4점이 나오고, 자, 1등급이 나온다. 자, 1등급, 자 84점이면 1등급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19년도도에 정확히 1등급 컷이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 2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로 그냥 넉넉하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자, RPM 수준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리고 수준의 문제, 같은 수준이 아니고 RPM에서 거의 똑같은, 완전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그럼 다시 말해서 RPM 교재를 풀었으면 84.4점이 나와서 1등급 아니면 2등급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 학생도 웬만하면 다 RPM은 중학교 때 끝내고 오죠, 대부분 학생들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평균이 한 50점대가 나옵니다. 자, 50점, 60점 나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저도 이게 왜 이런지는 이따가 한번 저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보면 알겠지만 50점, 60점 나올 만한 시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50점, 60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좀 이제 생각을 좀 더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18번 문제랑 19번 문제도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자, 이것도 제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판단이거든요. 제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RPM 문제 100점 맞는 학생이 있으면 18번, 19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서술형 3번은 어렵다고 했죠? 자, 서술형 3번 빼고서는 제가 96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 의하면 RPM 정도만 풀 수 있으면, RPM에 100점 맞는 학생이면 당연히 96점 맞는 게 정상이고 1등급이 무조건 나옵니다.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겠죠. 그럼 전교 1등이 될 수 있어요. 한 문제 틀리면 뭐 100점짜리가 흔하진 않았을 거니까 전교 1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도 좀 들 만큼, 결론은 이거예요. RPM만 다 풀 수 있어도, 자, 1등급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RPM 수준 다 풀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이나 학생들하고 지금 상담 드리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과 상담 드리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는, 혹은 학생 자기 자신이 RPM 수준의,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유형 문제는 내가 한두 번 풀어봤기 때문에 심화 유형을 풀길 원해요. 다시 말해서 뭐 교재로 얘기한다면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를 좀 풀기를 원하는데, 그걸 수업받기를 원하는데, 자, 사실상 블랙라벨 문제랑 기출 문제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 지금 RPM 수준의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내신을 준비하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내신을 맞고, 자,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 문제가 좋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말해서 블랙라벨 그런 수준의 문제를 푸는 거는 당연히 뭐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내신 등급을 따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RPM 수준 문제 푸는 게 결론이죠. 자, 그런데 자, 그런 학생들이 RPM 수준 한 번씩, 저는 이제 어려운 문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뭐 풀 필요가 없어요. 내신 준비하는 이유에서, 입장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 항상 테스트를 볼 거 아니에요? 다 RPM 수준에서 냅니다. RPM 수준에서 테스트 문제를 내면은 조금 잘하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한 반에서 30명 기준으로 한 7등 정도 하는 학생들, 자, 7등이면은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반에 30명 중에서 한 7등 하면은 이게 4등급 나옵니다. 4등급. 생각보다 또 되게 못해 보이죠? 근데 30명 중에 7등이면 꽤 잘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RPM 수준의 테스트를 보게 되면 한 70점 정도 나와요. 70점 정도. 그러니까 RPM 수준의 한 70%를 지금 맞출 수 있는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이다.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RPM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게 70%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볼게요. 자, 85점을 하겠습니다. 85점, RPM을 다 풀 수 있는 85점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럼 그 85점에서 자, 70%를 계산해 보면, 자, 몇 점이 나오냐면 59점 몇 점이 납니다. 59점 얼마? 다시 말해서 60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얻는 거죠.
자, 반에서 한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등 정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자, 60점이 나오는 게 아주 정상적이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4등급이 나오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A등급 이렇게 맞는 학생들이 한 이 정도 해당이 돼요. 이 정도 A등급이 이제 당연히 뭐 1등도 A등급이겠지만 한 30%, 상위 30%까지가 대충 A등급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4등급 되는 학생들이 좀 당연히 잘하죠.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잘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RPM 수준의 문제를 선행을 했고 70%의 성취도로서 RPM 문제를 끝냈고,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당연히 60점 정도 맞는 게 정상인 거고 4등급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자, 블랙라벨을 푼다고 해서 블랙라벨 풀어봤자 반도 못 맞거든요. 반도 못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자, 근데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자,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RPM 문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30% 수준의 자, 같은 수준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수준의 30%가 지금 비어있는 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를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 다시 말해서 1등급을 향한 공부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30%를 채우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심화원 문제를 푸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착각을 좀 많이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RPM에서 수준은 이제 RPM 정도 고정하면 충분하다는 계속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한테 비어있는 30%를 빨리 찾아서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자, 그러려면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다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도 보자마자 딱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한테 계속 노출을 시켜야 돼요.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가가지고 계속 나이가 못하는 걸 계속 노출을 시켜야 돼요. 계속 노출시켜야 선생님이 어디가 비어있는지 이 30%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자, 30%를 치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1등급을 향하는 자, 공부가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자,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도고를 보긴 했지만 자, 유신고도 자, 어려운 학교죠. 어려운 학교인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신고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신고 보게 되면 유신고 기출이고 역시나 9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유신고도 보니까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유신고도 어려운 학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RPM 수준이 넘어가지 않는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두 알파 베타를 뭐 하는데 뭐 중근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중근 갖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 아까 위에선 P로 나와있으면 여기 A로 나와있다 뭐 이 정도로 충분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나와 있고 뭐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자,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직선이 역시나 2차 함수랑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 이제 만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니까 한 헉은 자,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 한 헉은이 나와 있고 이 값을 구하여라.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x세제곱은 1이라는 한 헉은이 나와 있고 자, 이런 걸 좀 띄워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하나로 뭉쳐놓은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뭉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 보기별로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제한된 구간 안에서 2차 함수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알려주고 A, B 찾는 문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제한된 영역에서 최대값, 최소값 주어주고 A, B 찾는 문제가 똑같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자, 뭐 이거를 자, 이제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예요. 자,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를 자, 인수분해하라는 문제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A 곱하기 B. 자, 그래서 A, B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똑같이 A 더하기 B를 묻는 것까지도 똑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자, 직선이 나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X좌표를 알려줬어요. 똑같이 여기는 그림까지 나와 있긴 하나 앞점에 2차 함수 나와 있고 직선 나와 있고 그 교점에 X좌표 하나 알려줬고 똑같은 문제 되겠습니다. 뭐 AB 유리수까지 당연히 똑같죠. AB 유리수 아니면 못 푸는 문제가 되니까 자, 똑같은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자, 연립부등식 2차 연립부등식 절대값까지 포함되어 있고 똑같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로서 특징을 줬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2차 부등식 해로서 특징을 줬어요. 사실상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라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부등식 해를 물어봤고, 또 부등식이 좀 변형을 해서 그 녀석의, 여기서는 해를 알려주고, 이 녀석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 녀석의 해를 구하는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다.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밑면 어떤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알려주고, 자,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이제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직사각형 나와 있고, 자, 세로 길이 가로 길이를 뭐 변형시켰을 때 처음 뭐 넓이보랑 뭐 얼마큼 차이가 난다. 그래도 얼마큼 차이가 난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자, 지금 객관식 마지막 전까지 지금 유심은 어땠냐면 다 똑같았어요. 1품이랑, 자, 1품이 아니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RPM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유심구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유심구가 어려운 거는 보겠습니다. 아까 영도권은 대표 문항도 있었고 중난이도 문제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심구는 어떻냐면은 저 여기 표시가 없는 것들은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뒤쪽에 RPM도 단원 마지막에 좀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중난이도도 없고 대표 문제 이런 거 쓰여져 있지 않은 게 마지막에 있는 뭐 실력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자,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이 없죠.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가져온 거다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는 상중 난이도 상중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제 똑같은, 자, 난이도 어려운 문제에서 가져온 거고, 이게 상중 중상이 되겠죠. 자, 중상, 자, 중상 중중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유심고가 어려운 거는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아까 영도고는 어땠어? RPM 중에서도 조금 중난이도 문제들이 좀 주로 많이 이뤘고 대표 문항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유심고 같은 경우는 같은 RPM 수준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학교 기출 문제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RPM 수준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RPM 수준을 다 맞출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점대 무조건 나옵니다. 90점대 무조건 나오고 당연히 1등급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인식이 좀 박혀 있는데, 지금 이거 분석된 결과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면은 이건 RPM이 없어요. 자, 유사문항 가져오긴 했는데 이건 1품에서 가져온 거예요. 1품에서. 자, 1품에서 가져왔다. 자, 1품에서 보면, 자, 이거는 얼마나 똑같냐면 볼게요. 자, 1품에서 가져왔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똑같고, 자, 지금 이걸 볼게요.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건데, 자, 지금 AP 길이, BQ의 길이, CR의 길이, AP 길이, BQ의 길이, CR의 길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X, 2X, 3X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떤 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1대 2대 3이다 라고 알려준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1대 2대 3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의 성취도를 보이고 30%가 떨어진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똑같은 기출문제를 만약에 풀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완전 똑같은 문제, 이건 당연히 답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게 똑같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이걸 풀었을 수 있는데 이건 못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30% 비어있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뭐 이거 보고서 똑같은 문제 내고 1대 2대 3하고 풀어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보고서 6대 3대 2로 잘못 써가지고 틀린 학생이 꽤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학교나 쉬운 학교나 RPM 수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 성취도 한 70% 나오는 학생들을 30%를 찾아서 그걸 보완하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학습은 학생들이 뭘 못하는 거냐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배우는 건데,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같은 표현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틀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30%가 비어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자, 유진고도 보면 알겠지만 RPM 수준으로 나오고, 자, 서술형도 마무리 시면 서술형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것도 RPM에서 가져온 문제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뭐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봐서 알겠지만 RPM은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것도 이제 RPM으로 다 똑같거든요. 자, 서술형 네 문제 다 RPM에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 유신고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는 RPM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영독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대표 문항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가 좀 있더라. 이 정도의 좀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봤잖아요. 더 이상 이제 또 현혹되지 말고, 친구들 옆에서 시험 문제 풀고 있으면 그거 풀고 싶어요. 풀고 싶고 뭔지 왠지 모르겠으나, 자, 시험 문제 좀 더 진짜로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었을 때 좀 희열감도 있고 거기에 좀 빠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자, 70%의 성취를 보였으면 부족한 난이도, 문제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한 30%를 얼른 찾아서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1등급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